자,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데 앞에서 계속 제가 하둡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하둡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 하둡이 있고 에코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코시스템. 자, 에코시스템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네. 예, 말해도 괜찮은데 이럴 때는. 네. 생태계예요, 생태계. 하둡 생태계. 예. 저는 이제 이 하둡이 뭐냐면 노란 코끼리거든요. 상징이. 노란 코끼리니까 코끼리가 있고, 아까 제가 피그 들어봤죠? 피그는 뭐예요? 돼지. 예, 크게 이야기해도 돼요. 돼지. 예. 그래서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그냥 저는 이제 동물농장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하둡이 코끼리고 돼지도 있고 하이브 벌집도 있고, 또 마우스 뭐냐면 하둡이 노란 코끼리죠. 사람이 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마우스는 코끼리 코끼리 몰이꾼입니다. 네, 코끼리 몰이꾼. 그다음 줍키퍼 같은 것도 있어요. 줍키퍼 자체는 동물원 사육사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하둡을 중심으로 삼은 동물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둡, 피그, 하이브 등등등등등등 해서 스파까지 이런 것들이 하둡 에코시스템이고, 말이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그냥 하둡이라고 그냥 부르기도 해요. 얘는 하둡이다. 피그가 왜 하둡이지? 피그는 하둡이 아닌데 라고 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네,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하둡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둡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뭔가 처리하는데, 예를 들면 내일의 날씨를 맞추는데 프로그램을 막 돌렸어요. 근데 결과가 한 달 후에 나와요. 내일 날씨를 예보해야 되는데 한 달 후에 나와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날씨 같은 경우에는요, 1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계속. 네. 데이터가 공식으로 6시간마다 나오니까 6시간마다 계속 돌려줘야 돼요. 근데 얘가 12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컴퓨터가 2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끝내고 그 다음 또 시간 돼서 돌리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보면 우리가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무어의 법칙은 18개월에 성능이 2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2배씩.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컴퓨터가 나오니까 자동으로 2배가 빨라지는 거죠. 계속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멈추게 됩니다. CPU 때문에 그런데요. CPU가 이렇게 초당 40억 번, 4기가가 40억 번이에요.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그때마다 비트를 하나씩 처리를 해주거든요. 계산을 하나씩. 네, 이게 과거는 굉장히 느렸는데 지금은 4기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CPU가 타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빨라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멈췄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네, 방법이 뭘까? 그러면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하게 되면 여기 있습니다. CPU가 하나였는데 컴퓨터가 CPU를 2개 꽂는 거예요. 2개. 그럼 성능이 바로 어떻게 돼요? 2배가 되죠. 그 다음에는 4개를 꽂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또 4배가 되죠. 또 2배가 되죠. 2배에서 2배니까. 또 8배. 예, 꽂는데 여기 4개부터는 컴퓨터가 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렇게 4개짜리, 8개짜리 CPU 컴퓨터는 없어지고 지금은 거의 이제 2개짜리만 나옵니다. 그럼 또 고민을 해요. 일단 2개까지는 되는데 그럼 또 멈춰 있잖아요, 지금 발전이.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잘라요, 반으로.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코어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코어가. 네. 그래서 CPU 하나에 코어가 하나였다가 CPU 하나에 코어가 2개, 그 다음 4개, 6개, 8개, 지금 12개? 이런 식으로 증가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될 때마다 성능이 어떻게 돼요? 계속 증가하죠. 예. 근데 얘도 예를 들면 8코어에서 12개 코어로 하게 되면 2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름다웠죠. 아름다웠지만 이것도 이제는 2배가 아니라 뭐 30%, 또 이제는 20%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멈췄습니다. 자, 그래서 2단계도 이제는 끝났어요. 또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계속 빨라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이제 3단계로 네. 컴퓨터 한 대, 싱글 컴퓨터라는 거는 한 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해요. 클러스터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냥 10대 연결합니다. 그럼 몇 배가 돼요? 10배가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2배가 아닌 몇 배 증가? 예, 되죠. 근데 처음부터 내가 한 대가 10대가 아니라 100배로 늘리면 바로 100배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10대로 늘립니다. 그 다음에는 또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10대를 몇 배로? 10배니까 100배로 늘려요. 또 1000배로 늘리고 이렇게 증가한 상태죠, 지금은.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컴퓨터가 1000대 이상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됩니다. 예를 들면 SK텔레콤이라든지 NC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이걸 하드 클러스터라고 해요. 하드로 되어 있으면 하드 클러스터. 또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다른 뭐 클러스터. 아니면 기상청처럼 이거는 성능이 전 세계 랭킹에 500등 안에 들면 탑 500이면 뭐라고 부르죠? 바로 슈퍼컴퓨터. 이렇게 부릅니다. 기상청은 슈퍼컴퓨터용 클러스터를 갖고 있고 NC소프트는 하드브로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제가 2개 해놨죠. 클러스터는 슈퍼컴퓨터도 있고 지금 하드과 같은 클러스터도 있다. 같은 겁니다. 결국은. 네. 자 보면 이렇게 그 뭔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 클러스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핵심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제 하드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글, 뭐 구글 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구글이 90년대 말에 검색 엔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데이터들을 수백 대, 수천 대의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나서 그거를 우리가 키워드만 치면 찾아주죠. 그걸 만들었던데 그게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구글 분산 파일 시스템하고 구글의 맵 리듀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걸 본인들이 90년대 말에 벌써 성공을 시키고 검색 엔진을 서비스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한 기술 논문, 네, 기술 아키텍처라고 하죠.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을 논문으로 이렇게 공개하게 돼요. 그게 몇 년이죠? 2003년, 2004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 이 논문을 보고 그 논문대로 만들었습니다. 언어는 뭐냐면 자바로 만들었어요. 구글은 C, C++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바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해서 자바란 언어로 저걸 직접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오픈소스로 내놨어요. 그래서 처음 채택한 데가 어디냐면 야후입니다, 야후. 원래 검색 엔진 그럼 야후였는데 구글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2등으로 딱 떨어졌죠. 근데 이제 1등 아키텍처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면 또 1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야후가 이제 그 더 커팅을 영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오픈 소스를 가지고 야후의 검색 엔진을 싹 바꿔버립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를 개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야후에 들어가면 이제 어때요? 구글처럼 딱 키워드 치고 엔터 딱 치면 검색 쫙 돼서 나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야후의 검색 엔진이 뭘로 돼 있다고요? 바로 이 하드 기반으로 돼 있습니다. 하드 기반. 네. 근데 야후가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들이 그 오픈 소스면 처음에는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오류도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고쳤겠죠, 자기들이 완벽하게. 그래서 그거를 정식 버전으로 내놓은 게 바로 2006년이에요. 네, 지금부터 한 11년 정도 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후가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은 처리 속도를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이 슈퍼컴퓨터 계열에서는 테라바이트 정렬을 꼭 해야 됩니다. 1테라바이트 데이터를 정렬을 하고 그거를 시간을 재요. 네. 근데 900노드면 랭킹에서는 거의 저 500등 밖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등을 했다고요? 세계 1등을 했었죠. 예, 당시에.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보다 이 맵뉴스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1등을 하면서 사람들이 와, 그러면 맵뉴스로 슈퍼컴퓨터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겠구나 라고 했던 게 바로 2008년의 사건입니다.
네. 이때부터 하둡이 이 클러스터에서는 거의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의 표준처럼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있고 또 몇 군데에서 슈퍼컴퓨터가 있긴 한데 그걸 제외하면 다 뭘 쓰고 있냐면 다 하둡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하둡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피그, 하이브, HBase, 마훗 아까 여기 주키퍼 있었죠.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씩 추가되면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뭐 국내에서 만든 건 타조 다 동물 이름하고 비슷하죠. 네, 임팔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스팍입니다. 그래서 하둡 에코시스템과 그 다음에 스팍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다 오픈 소스라는 거고 일반적인 범용 컴퓨터,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얘가 수집 기능도 있고 저장 기능, 처리, 분석, 시각화 등등등등 전체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제는 하드부터 시작해서 오픈소스로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하둡의 기능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하둡의 기능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네. 일단은 여기 이게 하나의 컴퓨터예요. 컴퓨터는 CPU, 메모리, 그 다음에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죠. 컴퓨터의 3대 요소, CPU, 메모리, 디스크. 네. 그래서 이 디스크들을 묶어주면 분사 파일 시스템이 돼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 용량 얘가 1테라면 1테라에서 2테라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10대가 있으면은 20테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데이터는 이렇게 저장돼 있지만 병렬 처리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맵 리듀스라고 합니다. 네. 맵 리듀스라는 거는 여기 컴퓨터에도 코어가 여러 개, CPU가 2개 있고 CPU 안에 코어가 4개, 뭐 8개 있으니까 8개 있다 그러면 총 16개죠. 16개 코어가 있고 동시에 16개, 또 16개, 16개에서 10대면 160개의 코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160개의 일을 동시에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병렬 처리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크게 하둡 같은 경우에는 마스노드하고 워커노드, 뭐 데이터 노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데 지금 데이터 노드는 1대, 2대, 3대 해서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XX 돼 있는 거는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죠. 이게 1000대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가장 많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야후에서 한 10,000대 정도가 된다고요. 데이터 노드 개수가, 이렇게 머신 개수가. 구글은 한 18,000대 정도. 구글이 원조죠. 네, 아직까지 구글을 쫓아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야후가 4,000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구글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8,000대 있어 이렇게 말했고 지금은 구글은 18,000대, 야후는 쫓아가서 10,000대까지 쫓아가 있는 거죠. 근데 한 20,000대 정도 되면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20,000대라고 해도 어마어마해요. 20,000대 곱하기 코어가 16개면 많죠. 네, 많아요. 네,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20,000대 이상 필요할까요? 연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20,000대 정도면 거의 끝. 지금은 이제 거의 최대까지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40,000대가 가능합니다. 이론으로는. 네.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 노드들은 엄청나게 많고요. 마스 노드는 많지는 않고 이렇게 1, 2, 3 정도 한 3대만 있으면 됩니다. 왜 3대냐면 한 대가 문제가 생기면 얘가 대신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한 3대 정도만 있으면 되고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늘리진 않아요. 네, 물론 더 늘릴 수도 있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하드 클러스터라고 설명드렸죠. 네. 여기에서 각각의 자원들, 그러니까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자, 이게 발음하면 얀, 그렇죠. 얀.
네,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습니까? 총 정리하면 세 가지. 네,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있고 분산 병렬 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얀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맵뉴스라고 하게 되면 하드웨어 맵뉴스. 네, 이름 특이한데 이게 HDFS 같은 분산 파일 시스템인데 H가 하드비거든요. 얘는 이름에 하드비 붙어 있고요. 얀은 어떻습니까? 얀은 앞에 하드비 안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거는 붙어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한데 요 세 가지가 하드비란 프로그램 하나예요. 네, 하드비란 걸 설치하게 되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설치가 됩니다. 네, 따로따로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보면 여기 맵 리듀스가 있고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있고 네, 그 주위로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개에 달아놨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걸 좀 더 이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됩니다. 네, 이거는 호트녹스 자료예요. 제가 출처 밑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관리 쪽입니다. 관리. 네, 주키퍼니까 동물원 사육사잖아요. 딱 봐도 사육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안발이라고 돼 있는 거는 컴퓨터에 지금 여기 총 12개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만 표시한 겁니다. 이거를 설치를 하다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웹에서 클릭해주면 컴퓨터 10대 있다. 그럼 10대에다가 12개의 소프트웨어를 다 설치를 해줘요. 한 번에.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면 하드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에코시스템들을 다 설치를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관리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다 안발이가 하고 우지는 뭔가 프로그램 실행하는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서비스까지 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 다음에 이거 해라, 이거 다음에 이걸 해라 이렇게 이걸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우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지. 이쪽은 다 관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부터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앞에 저기 스쿱 보여드렸었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스쿱 쓰고 로고성 데이터들은 플룸 씁니다. 그럼 얘가 갖고 와서 어디 저장해줘요? HDFS라는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맵뉴스를 써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병렬 처리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꼭 데이터베이스처럼 쓰기 위해서 페이스북이 뭘 만들었냐면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보면 야후가 HDFS, 맵뉴스, H카탈로그, 피그까지는 다 야후가 만들었어요. 완성을 시킨 거죠. 근데 피그만 하더라도 그렇게 프로그램 언어가 쉬운 건 아닙니다. 좀 어려워요. 근데 이 페이스북이 어느 날 딱 뭐 내놨냐면 이 하이브라는 프로그램을 딱 내놨어요. 그랬더니 너무 쉬운 거죠.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처럼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전에 배우고 오후에 할 수 있고 그 정도로 쉬운 게 바로 하이브입니다. 네, SQL을 지원해줘요. 네, 페이스북이 딱 내려오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하드비 어려운 게 아니라 쓰기 쉬우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KT의 넥살이라든지 뭐 그루터 이런 회사들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게 나오면서 네, 하이브가 나오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거의 이제 하이브는 다 쓰는 거의 표준처럼 쓰는 게 바로 하이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노에스큐엘에서는 HBase 같은 게 필요하다고 했었죠. 실시간성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넣고 조회할 수 있고 네, 그렇지만 HBase 같은 경우에는 집계 기능 이런 건 안 돼요.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조회하고 빨리 입력할 수 있는 건 되지만 어떤 집계 기능은 다른 걸 써야 됩니다. 뭘 써야 되냐면 맵 리듀스를 쓰든지 하이브를 쓰든지 피그를 써가지고 집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계층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그렇지만 얘하고 얘가 같이 서로 다 친구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활용이죠. 이게 바로 머신러닝. 네, 이렇게 해주면 추천 시스템 같은 거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이 완성이 딱 됩니다. 이게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2011년에서
2012년 정도. 네. 여기 대단한 사건이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